예, 이번 학기에 예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 강의도 시작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출장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잡히는 바람에 2주간은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기본적인 강의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1장 상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장부터 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예술치료학과에 들어왔으니까 예술치료와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해왔고 그 중에 예술치료라는 그 분야를 직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술치료라는 것도 상담이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장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이란 과정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일반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친구한테도 상담 좀 하자고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본인한테 야,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야, 상담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흔히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꼭 전문적인 이런 상담과 관련된 이론과 뭐 원리를 배우지 않더라도 상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예술 치료라는 학문을 배워서 그 예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상담이라는 것을 진행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일단 상담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담 기관이라고 하는 것, 아마 그리고 상담 방법,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상담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상담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흔히 뭐 심리적인 문제, 뭐 고민, 그런 것들이 있는 어, 사람들이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런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학업 때문에도 힘들어할 수 있고, 또 뭐 친구 사이에서도 힘들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연인 사이에도 힘들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뭐 가족 간에도 이런 힘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상호 소통.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야겠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일상적인 고민거리에 대한 대화도 상담이다. 어, 그게 과연 상담일까요? 상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전문적인 상담이라고 할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진행 과정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이에요. 뭐 상담의 의미라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상담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상담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및 행복한 삶을 돕는 과정이다. 다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여기서 이제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내담자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은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충족되어야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담자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충족되어야 일단 상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술 치료라는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술 치료라는 것을 적용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심리적인 치료, 또 심리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 치료의 다양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 예술 치료 기법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하는 거고, 전공을 해서 석사와 박사라는 그런 것들을 따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하든 간에, 뭘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담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담의 필요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들도 막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고민거리를 본인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경우, 그죠? 야,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경우에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상담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에도 학생들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담센터를 많은 학생들이 사실 찾아가질 못해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실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그 심리적 고통 그 증상의 원인이 심리적인 갈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꼭 심리적 문제인가? 아니야. 심리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상담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심리적 고통의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결국은 심리적 갈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사실은 이 고통의 현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스스로가 잘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적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한국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양권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나라들의 경우는 좀 공동체 의식이 강하죠. 특히 이제 가족, 이웃, 뭐 친구,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힘들면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그 고통을 좀 덜 수 있겠다. 아, 이 문제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쉬운 문제들은 그런 과정에서 또 해결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까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문제가 가벼워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특히 요즘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경우. 그죠? 우리 예전에는 대가족 형태였는데 요즘은 뭐 1인 가구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독립해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유학원 친구들은 혼자 생활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 분명히 전문적인 상담가를 찾아가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심리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명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상담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 또 달라요.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냥 좀 스스로가 뭐 하나님한테 의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처님한테 어,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해결될 수도 있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해결될 수도 있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죠? 근데 본인의 그런 심리적 문제의 기본 원천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문제를 상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상담을 받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의식하는 문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담을 좀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 받으러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 좀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상담센터를 가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담센터를 가면, 저 친구 문제 있구나.
라는 그런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어,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비춰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체면, 위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국내나 동양권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경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상담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담이라는 것이 한 번 딱 뭐 상담자를 만난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강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담이라는 건 누가 야 상담 좀 받아봐 뭐 자꾸 주변에서 또 그런 어떤 상담을 받아보고 이게 정말 좋은 거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요새 힘들어, 그런데 뭐 주변에서 야 상담자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 상담 좀 받아봐 라고 했을 때는 쉽게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고 이건 내가 상담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라고 해야 상담 센터나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양의 우리 문화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서양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같이 융합돼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우리 한국식 상담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담의 우리가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상담의 목표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상담을 통해서 뭘 달성할 수 있는지, 뭔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담자들의 문제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지금까지 성장해온 배경도 틀리고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적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를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막 커져온 것도 또 역시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담자가 어떤 성격적인 강점, 약점, 그리고 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인들, 그런 상황도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분명히 상담의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담자의 문제 해결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상담에서도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호소했던 주된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적응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전 시기에 언제가 됐든 간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대학생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또는 유아기 시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언제 발생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시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겠지만, 그리고 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그 생활 영역 내에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TV를 보면 그 많은 그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흉악한 폭행, 폭력, 성폭행, 성폭력 문제들이 요즘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그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어, 겪게 되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집에 있을 때 발생했다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다시 본인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발달 및 효율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경험한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이나 생각을 바꿔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내담자로 하여금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고, 그런 인식들을 좀 탈피시켜 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태도로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 그죠? 그런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일을 하거나 뭐 생활하는 장면에서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자신의 강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부분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발생의 예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문제 발생의 예방. 그래서 문제 발생의 예방은 상담이 끝난 후에 그 내담자가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또 내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겪고 있었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예방 차원에서 상담이라는 것은 그 내담자의 성장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상담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완벽하게 다 깨끗이 문제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의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사례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상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담의 목표 설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또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담자와 합의해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상담의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의 목표라는 것은 서로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경우는 뭐 학업의 성적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놨는데, 거기서는 상담자와 그 내담자가 합의한 상담 목표가 성적 향상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 목표를 좀 너무 포괄적이거나 너무 애매모호하게 잡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뭐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한테 야, 이번 상담을 통해서 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아니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표는 또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당신의 문제는 결국은 이거군요 라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를 잘 정리해서 내담자한테 설명했을 때 내담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상담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담 기관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상담 기관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일단 뭐 우리 학교 내에 있는 학생 상담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복지센터라는 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관련된 상담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 민간 상담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처럼 뭐 예술 치료를 전공하고 전문 그 치료자가 되면 개인적으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및 진로 상담센터,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또 그 외에 요새 기업에도 여러 많은 심리적 문제를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상담 기관들이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눈에 띄고 있죠. 그만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상담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대면 상담, 그죠? 면대면 대화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언어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행동, 그리고 제스처, 뭐 이런 표정, 뭐 이런 것들이죠. 대면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 놀이, 음악, 미술, 연극, 아주 다양한, 여러분들은 예술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놀이 치료도 있고, 연극 치료도 있고, 뭐 요새 뭐 원예 치료, 문학 치료, 뭐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워낙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 또 이메일 상담, 전화 상담도 많이 있죠. 전화 상담 센터는 우리 국가에서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 뭐 요새 워낙 미팅도, 그죠? 화상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요. 편지 상담도 하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신분 노출이 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유로운 감정 표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뭐 전화 상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대면 상담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관계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해서 뭐 10번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관계 형성이 조금 회차가 증가할수록 더 좀 관계 형성이 잘 되는데, 이 매체를 활용한 상담은 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관계에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내담자의 문제를 좀 깊이 있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상담 기법들도 나올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또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상담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하는 부분을 좀 보면, 뭐 상담이 태동된 것은 꽤 오래 전이죠. 근데 학교 교육의 발전으로 인한 상담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전에는 그 대학교에 학생 생활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그 80년대, 1980년대 학교에 학생 생활연구소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학생 상담센터로 다 바뀌어 있죠. 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요새 초, 중, 고등학교에도 상담실이라는 게 있었고, 요즘 상담실에는 상담 교사도 있고, 전문 상담 교사가 있죠. 예전에는 뭐 학교 선생님 중에 한두 분이 이렇게 상담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문 상담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교육 과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상담 심리학회가 있고 상담학회가 있습니다. 그 두 학회는 전부 다 규모가 커요. 거기에 또 예술치료학회 따로 있죠. 또 상담과 관련된 학회가 다양하게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 상담심리학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고, 그쪽 분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 전공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적 상담으로의 변화와 발전이 이제 모색돼야 된다. 지금 시점부터 향후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상담이 발전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심리학 분야에서 또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책을 좀 읽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가 강의한 영상도 좀 보면서, 뭐 한 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두 번 정도 더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가 꼭 이렇게 좀 안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녹화된 영상을 여러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어요. 이번 주하고 제가 다음 주까지 이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우리 교재에 있는 책을 보고 이 동영상 강의를 좀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